안녕하세요. 엘프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엘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슬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가는 네일숍의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번에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남편이 미국 교포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쌤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교포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교포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교포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교포들이 가장 많고요. 싱가포르나 홍콩, 브라질 교포들도 만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교포들을 가르칠 때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포라는 단어는 제가 입양인 학생들 에피소드에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다 교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한국인들은 교포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과거에 한국인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한국인 부모님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들을 떠올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란 성인 교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교포들이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교포들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다른 나라의 교포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다면 한번 인사를 좀 해주세요. 제가 가르치는 교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한국어를 배우기 싫었어요. 이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영어를 쓰니까 더 한국어를 안 쓰게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때는 다들 완전한 미국인 아니면 완전한 캐나다인이고 싶었던 거죠. 그때는 한국이 그렇게 멋있거나 힙한 이미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해서 그게 좀 답답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계 교포들뿐만 아니라 중국계, 필리핀계, 아니면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학생들한테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언어를 이해했는데도 일부러 더 영어만 사용하고 더 열심히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대요. 부모님이 한글 학교에 가라고 해도 별로 가기 싫어했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좀 가르치려고 했던 학생들은 그래도 지금 한국어로 대화를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이 일부러 한국어를 안 가르친 경우도 있었대요. 아이가 한국인이 아니니까 굳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 부모님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이 지금처럼 인기가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오히려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부모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진짜로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으로 자라길 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금은 그걸 좀 아쉬워하면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크게 후회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진 않지만 그래도 취미로 배우는 교포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주 따뜻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요즘은 한국 문화가 인기가 참 많으니까 교포 학생들도 뭔가 자신의 뿌리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건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포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후에 자신들을 아주 고생하면서 키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르치는 교포들 중에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큰 대기업에 다닙니다. 음, 그러면서도 교포들은 어떤 한국의 경쟁적인 학교 문화나 좀 예전의 보수적인 직장 문화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학교 생활 안 해서 진짜 다행이다. 한국에서 회사 생활 안 해서 다행이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교포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언어 특징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교포들은 옛날 한국어 억양을 씁니다. 여러분,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억양이 바뀝니다. 여러분 나라의 30년 전 TV쇼를 한번 보세요. 지금의 억양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한국어도 그렇습니다. 교포분들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한국어 억양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한국어 억양하고 꽤 달라요. 어려운데, 약간, 제가요, 최근에 팟캐스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아주 힘들지만 참 재밌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잘 따라하지를 못했는데 약간 옛날 한국 뉴스나 SNL 코리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패러디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옛날 억양을 쓴다고 하면 교포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엽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최근 한국 TV쇼나 뭐 한국인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포분들은 뭐 그렇게 옛날 억양이 심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일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일본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일본어를 좀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은 테레비, 샐러드는 사라다, 스웨터는 세타, 그리고 러닝 셔츠는 런닝구, 뭐 이런 일본식 영어를 되게 많이 썼고요. 뭐 튀김은 덴푸라, 수레는 구르마, 단무지는 닭광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물론 한국어에 일본어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신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일본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어에서 온 말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일본어의 영향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포들과의 수업 중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지금 한국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들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포 학생들은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옛날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약국을 약방이라고 하거나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정말 옛날 말이라서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지금은 거의 안 쓰거든요. 교포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이민을 갔을 때는 이런 말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약방은 예전에 약을 파는 가게라는 뜻으로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이제 약국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어휘가 됐고요. 월남은 예전에 남베트남을 부르던 말인데요. 지금은 베트남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월남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한국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포 학생이 월남 친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약간 북한 친구가 있는 건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베트남 친구였더라고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베트남 음식 중에 월남쌈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한자로는 춘권, 그리고 영어로는 스프링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베트남 이민자들의 음식을 보고, 월남에서 온 사람들이 쌈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월남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이건 지금도 한국에서 월남쌈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옛날에 한국인들이 떠난 그 시대의 어떤 기억이 언어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아주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중국계 미국인이나 중국계 캐나다인 학생들을 만나면 이 학생들도 옛날 중국어를 사용할까? 하고 궁금해져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교포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참 편해요. 왜냐면 제가 하는 말을 대부분 다 이해하거든요. 되게 빨리 말해도 잘 이해해요. 부모님 덕분에 듣기 실력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기도 아주 편하고요. 반면에 교포들을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문법입니다. 교포들은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들은 것이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를 바꾸는 것을 아주 어려워해요. 예를 들면 빠르다라는 단어가 빨라요인지 빨러요인지 아니면 빠르고인지 빠르고인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맞춤법도 아주 힘들어하고요. 오히려 이런 건 교포가 아닌 보통 외국인 학생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교포들도 있죠. 그런 교포들하고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요. 제 팟캐스트도 정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교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항상 팟캐스트에 아주 어려운 단어를 1개나 2개 정도는 꼭 넣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교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교포들을 만나면 제가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바로 이 사람 교포 같은데? 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근데요, 저는 가끔 한국어를 잘하는 교포들을 보면 좀 부러워요. 왜냐면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잘 할 수 있잖아요.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어를 할 때 조금 영어 억양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언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멋있고 부럽습니다. 저도 이중 언어를 쓰고 싶어요. 언어를 2개나 쓴다는 건 마치 2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미국의 배우 중에 스티븐 연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워킹데드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참 인기가 많았던 교포 배우죠.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배우도 자신이 완전히 한국인도 아니고 완전히 미국인도 아니라서 좀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교포들은 언어도 감정도 정체성도 모두 한국과 외국 사이에 어딘가에 있죠.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교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가요. 자, 오늘은 교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일본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일본에 간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에 오래 살면서 일본 교포가 됐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중국이나 러시아로 간 한국인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고마운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지금도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1960년대, 1970년대 이후에 더 좋은 직업이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이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분들이 처음 가셨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보통 세탁소나 식당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대요. 제 교포 학생 한 명이 얘기해 줬는데요. 교포 친구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이런 작은 가게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작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한국에 사는 한국인의 부모님들은 보통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대요. 이런 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죠? 엘프의 한국어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 나라의 뉴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감정, 아니면 제 팟캐스트를 듣고 들었던 생각이나 느낀 점, 이런 것들, 어떤 이야기든지 괜찮습니다. 한국어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가끔 팟캐스트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따뜻한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